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써보게 됩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밤 제이야의 종소리에 팽수가 간다며요. 보신각종 타종하러. 류현진 선수하고 같이 제아의 총을 타종하게 돼 있죠. 류현진 선수요? 네네, 류현진 선수요. 아니 토론토 갔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어요? 네네. 네. 저한테 연락 안 했는데. 네. 아, 삐삐졌을지도 몰라요. 통화 중이었다고요? 아 근데 팽수도 무겁잖아요. 네. 두 분은 오늘 보신각 초대 안 받았어요? 아, 뭐 대표로 갔으니까 뭐 굳이 저희들까지. 팽수가 또 무거운 네. 녀석들 대표로 간 거죠. 팽아.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네,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어제입니다. 그죠? 국회 통과했는데 네. 저도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좀 봤었어요. 네. 뭐 또 상당히 몸싸움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또 권은희 법안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돌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물리적 충돌 없이 통과가 된 거죠, 그죠? 그래요. 예. 근데 그렇게 된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까지 또 물리적 충돌까지 가기는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또 부담스러웠다. 네.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네. 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이전에 실시됐었던 이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 여론을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도 마냥 자유한국당이 버틸 수만은 없었던 이유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게 1954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에 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거의 65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65년 만에 검찰의 기소 독점 이게 이제 깨진 그런 상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잘 그동안 검찰이 개혁을 해 나갔다 그러면은 공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또 개혁의 요구를 거부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다른 사람들의 비리는 철저하게 수사하면서까지 대통령이라든가 뭐 살아있는 권력에까지 하면서도 자신들의 비리는 철저하게 또 감춰왔던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여론에 많이 좀 편승했던 것 같고. 네. 공수처 수사 대상 누구죠? 대상이 대부분 포함되고 있죠, 그죠? 네, 뭐 고위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대통령부터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 검사들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여튼 이 검찰에서 그동안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던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을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배 소장도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이제 결사 저지를 하진 않았어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처음에는 의제성 주변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좀 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처럼 좀 몸으로 막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문희상 의장이 질서유지권도 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경위와 함께 이 문희상 의장이 단상에 올라갈 때 잠시 심재철 원내대표 그리고 김태흠 의원 등이 막기는 했지만 이게 뭐 저지라고 하기까지는 좀 아니고요. 일단 문희상 의장이 올라갈 때는 뭐 애써서 막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표결이 시작이 되니까 이 무기명 투표 여부, 그러니까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 권은희 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두고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이 표결 결과 부결이 나오자 이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모두 퇴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공수처 통과에 반발하면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는 이게 윤소안이 가결된 거잖아요, 그죠? 네네. 4+1 협의 제안. 네, 백혜는 안이 아니고요. 그래서 윤소안은 정의당 의원입니다. 근데 이게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는데 약간의 변화가 있고 오히려 뭐 이 정도면 윤소안 정도면 통과될 만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법안에 따르면은 뭐 다시 한번 더 우리 이제 또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면 공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관위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인데 그동안 또 지적을 해왔던 게 독소조항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왔는데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고위 공직자들 수사할 수 있고
또 무거운 분들이죠, 그죠? 네, 무겁습니다. 그리고 근데 두 분들도 무거운 녀석들도 수사 대상에 해당됩니까? 들리는 이야기는 정상근 기자는 포함이 되는데 저는 포함이 안 됐다고 왜요?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100kg에서 끊었다고 그러는데 네, 99.5인 100kg 이상만 콩커벨가 수사관들이 양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100.5인 정상근 기자와 네. 행수는 많이 넘었다 그러죠. 네네. 거기까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건달이세요. 예? 네. 자,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나왔죠? 네, 청와대 입장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인데요. 마지막 올해 수석 보좌관회에서 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했죠. 이게 이제 그동안 역할을 다 못했던 국회에 대해서 막판까지 부끄러운 모습이다. 식물 동물 국회에 국민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 네.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또 질타를 했습니다. 그만큼 안타까운 문재인 대통령 너무하죠. 네. 이걸 표현했습니다. 아,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네. 자, 뚱블리 기자. 조국 네. 전 법무부 장관도 뭐 SNS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뭐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하면서 뭐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의 제도와 진척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 오랜만에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입장을 밝혔는데 말씀하신 대로 54년 이후 그 검찰의 기소 독점에 이제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서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라는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검찰 개혁의 선봉장으로 섰었던 조국 전 장관이었는데 네네. 뭐 이렇게 냉혹한 이제 수사 받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많은 국민에게 홍보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조국 전 장관 얘기한 김에 오늘 오전에 그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또 기소했더라고요. 네, 기소가 됐습니다.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에 기소를 한 겁니다. 일단 혐의는 이 자녀 입시 비리 관련된 뭐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이고요. 또 장학금 부정 수수와 관련된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된 뭐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등입니다. 네. 이 검찰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재판에 갔으니까 이제 재판에서 뭐 사실관계를 이제 따져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부산의전원에서 딸이 받았다는 600만 원? 네, 맞습니다. 그 장학금을 그거죠? 몇 차례 이제 받았는데 이 장학금이 뇌물이었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는 이제 일단락이 네. 오늘 기소를 해서 이제 됐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오늘 아침에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 네. 그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출연했잖아요. 그렇죠. 들었는데 아까 문희상 의장 뭐 이렇게 한국당 의원들한테 이 충돌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멍이 많이 들었다고. 그랬을 겁니다. 네. 이렇게 가격을 많이 당해서 문희상 의장이 그랬다고 김관영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네, 이 문자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가 한 청취자께서 일군님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문자 보내지 않고 매일 듣는 분들이 그냥 듣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뚱브라더스 너무 재밌어요. 배종찬 소장님, 정상근 기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상의 청취율 1위는 제1구의 허리케인일 겁니다. 자, 두 번째 무게 뉴스 뭡니까? 네,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는 인재 영입 극과 극으로 뽑아왔습니다. 네.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인재 영입 1, 2호를 발표를 했는데 인재 영입 1호로 이 발레리나 출신의 척수장애인 최혜영 교수 그리고 인재 영입 2호로 이 소외계층으로 자란 그 20대 남성 그 원종건 씨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이 약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좀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재 영입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인재 영입 대박을 만들어내겠다. 그런 이유는 지금 이제 키워드 상으로도 인재 영입의 핵심은 여성, 또 청년, 또 장애인, 이제 소외계층이거든요. 좀 인간 승리 드라마를 1년에 이 인재 영입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인데 마치 이제 한 명 한 명씩 소개합니다. 이런 이유도 있을 만합니다. 지금 이제 선거법이 통과되기는 했는데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 압도적으로 또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투표를 많이 받으면 전세는 또 역전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살라미 형태로 계속해서 성공 드라마를 써왔던 우리 사회의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상당히 이게 또 자유한국당 쪽도 자극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 의석은 네.
47석 중에 그럼요. 30석 연동형 부분 빼고 17석. 네, 그야말로 우리가 병렬이죠. 4년 전에도 했었던 네. 그 정당 지지율 네. 그거에서 압도적으로 가져가시죠. 이미지가 좋다면 네. 그렇게 가져올 수 있다. 사실 인재 영입은 자유한국당이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았어요? 박찬주 대장부터 시작하고 그랬었는데. 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재 영입을? 요새 좀 인재 영입이 뜸하죠. 요새 네, 인재 멈춘 영입했다는 상태인데. 뉴스를 못 봤어요. 맞습니다. 근데 1호 영입 인사부터 좀 논란이 크게 됐었기 때문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인재 영입 1호로 이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귀하신 분 이렇게 해서 그렇죠. 모셔왔는데 그런데 이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공감병 갑질 의혹이 있었던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어떤 분들은 박찬주 전 대장이 훌륭한 군인이고 이 공감병 갑질 의혹은 뭐 모함에 빠진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데 오히려 박찬주 전 대장이 직접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게 또 여론이 또 한 번 또 출렁거렸어요. 네. 그러니까 박찬주 전 대장이 아니 뭐 대장이 병사한테 시키는 게 뭐가 잘못됐냐 뭐 이런 취지의 좀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좀 그 20대들의 좀 분노를 크게 불러일으키는 좀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찬주 전 대장권 외에도 이 청년 인재로 영입했던 이 백경훈 이 청년이 여는 미래 이 대표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의 남편 네. 사실이 알려지고 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두고도 언론 탄압 인사다 이런 주장이 좀 뒤따르면서 그 이후로는 좀 인재 영입이 잠잠한 상황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뭐 인재 영입 뭐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또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네네. 자 이제 총선이 몇 달 남은 3달 남은 거예요. 사실. 네. 100일도 안 남았죠. 100일 1월, 2월, 3월 지나고 4월 15일. 네네. 그러니까 뭐 4월 15일이 수요일이죠. 4월 15일. 네, 수요일입니다. 공휴일이고. 이제 사실 3달 100일, 100일이네. 딱 100일 네. 남았어요. 예. 자 이제 제일 관심사는 황교안 대표인데 자유한국당 어떻게 한대요? 비례대표로 나가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원래 이 부분을 아직 공식화해서 또 강조해서 밝히지는 않았는데 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물러서서 또 비례대표로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상당한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지금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확보하기 몇 석 확보 안 되는데 그 한 자리를 황교안 대표가 차지한다는 게 이야기가 안 되고 네. 또 나간다면 뭐 TK나 PK보다는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이 전세가 불리한 가운데 대표가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당 내외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예. 뭐 조금 더 있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예. 인재 영입 얘기했는데 어디 무거운 녀석 두 분은 어떻게 연락 없어요? 네, 저는 뭐 인재 영입 소식은 안 들리고 인재로 가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강원도 인재로 네. 가라. 좀 그게 고기를 유머한 거예요? 고기를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몸속으로요. 네. 네, 우리 뚱불리 기자는. 고기 영입을 좀 고기까지 해. 네. 자, 세 번째 무게 뉴스 뭡니까? 정치적인 사면, 네. 대통령의 사면 내용입니다. 예, 예. 대대적 사면을 네. 단행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사면을 단행했는데요. 이게 사실 이 내용은 정치인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치인 사면이 아니라 이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 거부 사범, 선거 사범, 특히 이제 운전면허 행정 제재 특별 감면 170만 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형사범 또 선거 사범 등 5천 명 조금 넘게 이렇게 31일자로 바로 오늘입니다. 특별 사면 감형 복권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 이런 일반적인 사면 내용보다는 정치인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그리고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또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었죠. 그렇죠. 네, 이 사면 내용에 워낙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핵심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특히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관련해서 반발이 극심한데요. 그러니까 이광재 지사가 이 강원도에서는 꽤나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후보들도 더 힘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이광재 뭐 전 지사 측은 아직 뭐 그 선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면이 됐으니까 내년 네네. 선거에도 나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직 본 후보 기간 등록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시작이 되면은 언제든지 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광재를 사면하기 위한 사면 아니냐, 좀 문제가 있다, 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청와대 입장은 뭐예요?
청와대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다. 이 사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른바 이제 뭐 그 횡령이나 아니면 이제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된 좀 이런 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딱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광재 전 지사 외에도 신지호 의원이라든지 뭐 네. 과거 이제 옛 그 공성진 네네 네, 공성진 전 의원. 새누리당 의원이었나요? 전 의원이죠. 네 한나라당 의원이었는데 한나라당 사면. 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 계열의 인사들도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사면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한명숙 전 총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이제 정상훈 기자가 설명했지만 마치 사면을 대통령이 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이 법무부의 사면위원회에서 먼저 이게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이제 일단 의견이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제 재가를 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마침 대통령이 다 생각대로 머릿속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횟수를 보면 김영삼 정부 때는 무려 9차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번째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 없는데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도 사면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정치적 논란 우려가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 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도 요구를 해와서 심지어는 이 장례식장까지 찾아가서 이 사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꺼내들었는데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지금 이제 병합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재판이 병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 확정이 되면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퀴즈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 법안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 속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인사가 누구게요? 오늘 보기 드릴게요. 아니 수사 대상 아닌 거를 고르는 거예요. 1번은 1번은 대통령, 2번 검사, 3번 대기업 회장. 3번 대기업 회장이네요. 네, 3번이 대기업 회장이네요. 공직자가 네. 아닌 사람이 한 명 있네요. 네. 네. 그래요? 4번 무거운 녀석들은요? 4번 정답이네요. 정답이에요? 네. 네. 수반이 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아닌 사람을 고르세요. 1, 2, 3번 중에 정답 보내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네. 8383님은 6번이라고 하셨는데 6번은 없고요. 제가 보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아닌 걸 고르는 거예요. 1번은 대통령, 2번은 검사, 3번은 대기업 회장. 자, 3개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아시죠? 예.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